자, 이제 제미나의 잼스 좀 이해하셨죠? 네. 그 잼스 가지고 선생님들이 충분히 업무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 하실 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 계속 드렸는데, 제미나의 채팅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페르소나를 다 정의해주고, 그리고 잼 지침을 만들어주고 하면, 어차피 제미나이 안에 있는 잼이기 때문에 지침을 아주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준 거를 제목과 요청사항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미리 보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리고 잘 나왔으면 세이브해서 채팅창에서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잼스 관리자에 들어가셔서 아예 뉴잼을 가셔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잼 지침을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제목 넣어주고 요청사항에다가 내가 원하는 페르소나를 다 정립을 시켜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요게 부족할 거잖아요. 실제로 넣은 게. 그러면 밑에 마법봉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알아서 잼 지침을 쫙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플러스 버튼에 있는 난리지 같은 경우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 문헌을 넣어서 거기에 유사한 내용들을 이제 참고해서 만들어 주라는 거지, 그거를 이제 지침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공유해서 이제 내가 만드는 것들을 업무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 근데 다른 팀원들은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이번에 만든 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 팀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썼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는 공유 버튼 눌러서, 그리고 링크가 있는 사용자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편집자까지 해주면 더 좋긴 한데 그냥 뷰어로만 쓰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링크 복사해서 공유하시면 그러면 남들도, 다른 팀원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잼입니다. 그래서 이 잼을 뭐 바이브 코딩 하기 직전 단계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안에서 나만의 맞춤 비서를, 그 다음에 반복적인 작업을 하시는 것들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응용하셔도 되고, 나는 이제 요리하는 어떤 레시피 같은 걸 내가 관리하는 게 되게 좋아해. 그러면 요리 레시피를 어떤 요리 재료를 넣었을 때 그거 만들어주는 레시피 가지고 그 페이지를 만들어서 나만의 요리책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명언 카드나 어떤 이미지 생성, 아니면 그 SNS 카드를 만들어주는 키워드와 문장을 한 두세 줄 넣었을 때 SNS 카드를 만들어주는 잼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럼 바로 SNS 카드 만드는 게 좀 불편하면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더 훨씬 더 좋은 뭐 미드전이나 이런 데 가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넣어서 재미날 이미지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잼스를 활용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잼스를 이제 건너뛰고 뭘 하냐면 이제 캔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캔버스. 자, 캔버스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캔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의 인포그래픽 슬라이드는 바로 만들어주진 않지만 2D 스타일의 인포그래픽 화면으로 슬라이드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미나의 캔버스를 잘만 활용하시면 코딩 없이도 바로 디자인 없이 텍스트만으로 나만의 어떤 자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스마트 워크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실시간 문서 협업, 뭐 챗봇을 넘어서는 어떤 실시간 수정도 가능하고요. 버튼 클릭으로 어떤 문서를 또 만들어주는 이런 거 AI와 함께 바로 공동으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캔버스 도구다. 그래서 제미나이 캔버스는 일반 채팅과 작업용 모드가 있는데, 일반 채팅에서는 결과물이 위아래로 쌓이지만 얘는 좌우로 결과물이 공간이 분리가 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질문을 던졌을 때 캔버스는 그냥 위아래로 쭉 스크롤돼서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내가 만든 것들을 수정이 가능하다. 수정을 하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게 캔버스 모드고, 그래서 마치 AI와 하나의 워드 문서를 공동 편집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캔버스 모드입니다. 처음에는 그 노트북 LM이 소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슬라이드 작업을 캔버스 모드에서 했었어요. 캔버스 모드에서 해서 내가 자료를 다 만든 것들을 업로드해서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슬라이드 화면으로 얘가 만들어줬는데, 예전에는 슬라이드 만들어주면 이게 16:9 화면이 아닌
뭐 1대1 정사각형도 나오고 한 페이지로 다 만들어주기도 해서 화면을 스크롤해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였는데 이제 최근에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을 때는 이제는 무조건 슬라이드 만들 때는 16대 9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만든 거를 어디로 가져갈 수 있냐? 구글 슬라이드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럼 구글 슬라이드로 가져가면 거기 안에서도 다시 수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다라는 게 가능합니다. 캔버스 모드에서는. 그래서 이제 캔버스 모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입력창 좌측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도구 메뉴 선택해서 캔버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캔버스가 이제 작업 무용 모드로 활성화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명령어를 넣게 되면 결과물이 오른쪽에 나타난다. 자, 왼쪽에서 이제 기본 창에서 결과물을 명령어를 넣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코딩이 되면서 결과물이 보여지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인터페이스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왼쪽 창 아래에서 오른쪽에 보여진 결과물을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뭐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때 슬라이드 1에 폰트를 고딕체로 바꿔준다든지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끔 가능하다.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한 줄로 기획서 초안 뽑기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캔버스 일반 그냥 모드의 채팅창에서는 어떤 캔버스에서 나오는 어떤 그 기획서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줄로 마크다운 형식으로 그냥 쭉 나오는데 캔버스에서는 어떤 내가 원하는 표를 만들어 달라든지 슬라이드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그 기획서처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인 문서 수정도 가능하고 불필요한 문장도 있으면 바로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주고 그다음 내 아이디를 바로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 오타가 있다면 바로 수정해달라고 하면 수정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자, 금능 해수욕장 제외해줘 할 때는 금능 해수욕장이 지워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씩 바로 업데이트가 돼서 시각적으로 바로 보여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짧게 우측 하단 길이 변경 여러가지 이런 내용도 버튼도 있습니다. 길이 변경하는 버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조를 변경해달라고 할 때 어조도 편하게 정중하게 매우 정중하게 텍스트를 부분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문서 전체의 어투가 일관되게 변형이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구조화된 제목대로 이런 식으로 써달라고 하면 서식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서식대로 지정을 해서 글이 써진다라는 거. 우리는 어차피 이제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관련된 앱도 제가 뒤에서 샘플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은 뭐 우리가 독자가 이제 직접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으면 적용해서 바로 다운로드 받는 PDF 파일을 다운을 받든 아니면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수정을 또 하든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문서를 공유한다든지 캔버스형 공개 링크를 생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오픈해서 초안 작성, 직접 수정, 그다음 첨삭, 다시 공유, 완성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바퀴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신다고 보면 되죠. AI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이런 캔버스에서 나만의 어떤 초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뭐 쉽게 보면 제미나이 캔버스는 만들기 버튼을 눌렀을 때 즉각적인 시각화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LM 외부 파일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러와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다. 플래시 카드, 뭐 오디오 캐스트,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제미나이 캔버스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물 한번 보게 되면 다양한 콘텐츠로 이제 생성이 된다는 이제 시각화 자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카드도 거기서 생성이 가능하고, 웹페이지 형태로도 가능하기도 하고, 오디오 팟캐스트 형태의 내용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들기 버튼으로 웹페이지, 인포그래픽, 퀴즈, 오디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바로 캔버스. 인포그래픽으로 해서 제주 여행기 변환 실습 이런 거. 그다음에 웹앱까지 단 10초. 영어 단어 5개를 무작위로 출제하는 퀴즈 웹페이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따가 한번 요거 기억하셨다가 한번 만들어 보실 분은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다음에 영어 단어를 중등 영어 필수 영어 단어로 바꿔줘. 테마 색상을 보라색으로 바꿔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예상 문제 앱을 가지고 뭐 발음, 뭐 그다음 튜터, 주제 선택 이런 것들을 기능을 하나하나 추가하면서 앱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을 업로드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캔버스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는 어떤 그런 내가 가진 자료로 모든 걸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노트북 LM하고도 연동이 돼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LM은 오늘은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노트북 LM도 상당히 뛰어난 이런 인포그래픽 형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노트북 LM의 정보화된 흩어진 내용을 구조화 시켜주는 거죠. 물론 노트북을 바탕으로 이 자료의 핵심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해줘. 이 정리해둔 내용을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줘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팝캐스트, 오디오 오버뷰를 해서 팝캐스트. 이 팝캐스트는 여기서도 만들 수 있지만 노트북 LM에서도 가능합니다. 노트북 LM에서도 팝캐스트 가능하고요. 그 팝캐스트 말고도 노트북 LM에서는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서 구글 닥스로 끊김없는 워크플로우 여기서 만든 걸 닥스로 보내서 닥스에서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생산 라인, 내 아이디어의 어떤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습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이브 코딩 입문자를 위한 5가지 실전 웹앱 사례를 만들어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미나이 제임스로 만드는 맞춤형 AI 비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아까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캔버스를 할 거지만 방금 전에 했던 잼스로 맞춤형 AI 비서 이렇게 5가지 일기에 대한 그 다음에 사진 시상 디카시 그다음에 리터러시 퀴즈 이메일 문서에 대한 비서 그 다음에 로컬 비즈니스에 대한 비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까 포모도로 타이머라든지 이제 골든아워 계산기라든지 어떤 AI 문구 첨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만들고 싶은 것도 만들어 보셔도 돼요. 만들어 보셔도 되는데 기본적인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걸 만들려고 할 때 내가 이제 바이브 코딩 입문자이기 때문에 제미나이 캔버스로 만들 수 있는 웹앱을 추천해줘 라고 해도 되겠죠.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나는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앱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제미나이에다 추천을 받는 거죠. 제미나이에다 추천을 받아서 제가 이제 추천을 받았던 게 이겁니다. 이게 추천을 받아서 여기서 요걸로 제가 이제 질문했던 건데 한번 들어가 보면 자, 바이브 코딩 입문자들이 알려줄 캔버스에서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실전 웹앱 사례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5가지 추천해줘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내가 이제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포모도로 집중 타이머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까지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스마트 체크리스트에 할 일에 대한 어떤 투두리스트 이렇게 할 일 투두리스트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 작가를 위한 일몰일출 골든아워 계산기를 해서 원하는 촬영 날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시간을
얘가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시 한 줄 메모장. 어떤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메모해줬고 불러줘 껐다 켰다 하는 저장 수 있는 감성 메모장. 그래서 배경 화면에다가 이제 이거 띄워주는 프롬프트.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만드는 거. 홍보 문구나 자소서 만드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코딩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쭉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캔버스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실전 웹앱이라고 했는데 그냥 만약에 청소는 문화의 집, 청소는 센터, 내가 일하고 있는 센터의 주 업무를 활용한 주 업무에 필요한 웹앱 사례를 정리해서 5가지 추천해줘 라고 하면 추천을 해주겠죠. 그럼 저처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번 제미나이에다가 제가 질문한 것처럼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원하는 어떤 앱이 뭘 만들 건지를 기억하고 있는 게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그걸 쓰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추천을 받아주는 거죠. 제미나이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전 웹앱이라고 했는데 실전 웹앱이 아니라 선생님들은 현재 업무에 아니면 내 개인적인 취미에 관련된 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종류의 취미를 좋아하는데 낚시를 좋아하는데 아니면 드라이빙을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게임을 좋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웹앱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추천해서 5가지 추천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들을 쓰셨으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질문과 함께 결과물을 복사해서 우리 톡방에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어떤 웹앱이 만들어질 건지 한번 선생님들이 추천을 한번 받아보죠. 추천.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어떤 앱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으니까 요거 질문 내용도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해서 테스트방에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결과물도 한번 어떤 앱들이 나왔는지 한번 쭉 눌러서 복사해서 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20명, 이제 20명의 우리 선생님 머릿속에 나온 이 앱에 5가지 추천된 앱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거 복사했던 것처럼 복사해서 카톡방에 아니면 이제 그때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제미나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다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제미나이 들어가셔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질문했던 것처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화면 공유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선생님들도 제미나이 여셔서 질문을 던졌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온 거를 요걸 복사해서 한번 질문한 걸 먼저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쭉 내려가 보면 맨 하단에 복사하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복사하기. 요거를 복사해서 다시 한번 결과값을 우리 톡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결과물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만든 거를 이렇게 나왔더니 클래식 기타 튜닝 앱, 그 다음에 청소년 현황 체크 앱, 그 다음에 유아 초중고등별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예.
어떻게 생각했던 대로 잘 나오나요? 방송 댄스, 예, 이런 것도 있구나. 방송 댄스가 있고, 이현주님, 그 다음에 이매영님은 올려준 게 청소년 지도사 프로그램 홍보지, 예. 그래서 아이디어가 성향 맞춤형 프로그램 추천기, 예. 그 다음에 장예슬님은 수영하는 마스터반 사람들 50분 수업에 1500m 정도 운동하는 실전 웹앱. 와, 예,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들고자 하는 앱을 그냥 머릿속에서 이런 앱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제미나이에다가 내용을 넣어서 이런 추천을 받아가는 것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만드시게 되면 좀 더 어떤 브레인스토밍 대화를 한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만드시면 훨씬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예, 운동하는 방법들, 예, 데이트 장소 앱 5가지, 예, 이런 것도 남자친구랑 같이 데이트 장소 앱 5가지 추천하는 키워드만 넣으면, 예, 이렇게 아주 실질적인 앱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인 앱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제 앱에 대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여기 이제 UI 구성 요성도 되어 있고 다 나오잖아요. 이제 프롬프트가 나오긴 하는데 이걸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요. 이 보면 여기 보시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미나이 캔버스와 바이브 코딩의 조합은 아이디어 즉시 프로토타입 웹앱으로 시각화하기에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복잡한 개발 환경 설정 없이 자연어 프롬프트만으로 브라우저에서 바로 작동하는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캔버스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프롬프트가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거고, 자, 여기 하신 거는 지금 하나 만드신 건가요? 벌써? 여기서는 안 뜨네. 자, 한번 볼게요. 김민성님 거 한번 뭐가 만들어졌는지. 안 뜨네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련된 내용이 좋겠어. 예, 5가지 추천. 자, 이렇게 추천을 받았잖아요. 지금 받은 것 중에 프롬프트가 아예 들어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약간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한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바로 이 5가지 앱을 실행할 수 있게끔 실제 프롬프트 지침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얘가 이제 자세하게 이 프로모도 집중 타이머를 쫙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줬고, 이번에는 투두 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다시 한번 얘가 지침을 좀 세세하게 만들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더 줘서 실현하기 위한
프롬프트 지침을 자세하게 만들어줘 라고 한번 해본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나온 앱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번에는 제가 투두 스마트 체크리스트 아니면 요거 골든아워 계산기 한번 해볼게요. 요거 복사해서 어디로 가져간다? 이제는 캔버스로 가는 거죠. 캔버스. 그죠? 캔버스로 가는 건데 요걸 가지고 열려라. 자, 이 상태에서 자, 새 채팅창에서 플러스를 누르고 그 다음에 모아 툴에 가서 캔버스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캔버스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지금 방금 복사했던 내용을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걸 만들어 주겠죠. 이 상태로 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앱 마스터.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제 앱을 만들어 주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 내용을 가지고 앱을 만들겠죠. 좀 닫아야 되겠다. 아니면 아까 선생님들이 만든 것 중에 하나를 저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기서 아까 이제 쭉 나온 것 중에 프롬프트가 제대로 된 게 하나 있어서 펀치 센터 웹앱 요거 있잖아요. 요거 플래시 투 현황 체크앱 요거 한번 복사해서 요걸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요걸 가져가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캔버스 눌러서 도구에서 캔버스 눌러서 이걸 내용을 가지고 복사 요걸 그대로 제출. 그러면 이제 웹앱 프롬프트니까 현황 형성 이용 현황 체크 앱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 만들었던 거는 요거 말고 자, 이건 아직 돌고 있고요. 돌고 있고 자, 요거는 현재 지금 바로 들어갔네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만들었던 청소년 이용 현황 체크 앱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놓고서 청소년 이용 현황 프롬프트 앱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도 직접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 선생님들이 만들고 싶은 앱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자, 만드는 시간이 조금 생성되는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같은 인터넷을 지금 쓰고 있어서 아마 더욱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이렇게 화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용 현황 날짜 그 다음에 여기 이전 날짜 다음 날짜 오늘 입력 넣어주고 유아가 몇 명 그 다음에 여성 남성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입력해서 이제 5명 입력을 했고 여기는 추이 오늘 날짜 5명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여지는 청소년 시설 이용 현황 체크 앱. 그래서 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CSV 파일로 내보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내보내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CSV가 아닌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되겠죠. 다른 걸로. 여기 지금 만들어진 걸 보면 여기 미리 보기 화면인데 여기 코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코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코딩이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짜려고 했으면 짤 수 있을까요? 이거 짤 수 있을까요? 예, 이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된 화면은 여기서만 보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면, 자, 오른쪽 상단에 아까 보시면 코드가 있었고 미리 보기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화살표? 자, 요걸 누르게 되면 얘가 파일을 코드 점 이렇게 해서 HTML 파일로 확장해서 다운이 됩니다. 자, 요렇게.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된 파일로 가보면 요거를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웹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웹상에서. 자, 웹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기록된 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 초기화 시키고,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 메모 데이터, 이렇게 데모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고 CSV 파일로 한번 내보내 볼게요. 그럼 얘를 확인해 보면 CSV 파일로 나왔죠. 요거는 어디서 볼 수 있다? 엑셀에서 가져가서 볼 수 있잖아요. CSV 파일은.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만들어 볼 수 있는 앱이 이렇게 된다. 예,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 지금 제가 투두 리스트였는데 제가 만든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새로운 할 일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체크했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실시간 흐름 모니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예, 스마트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첨단 현황. 자, 선생님들이 만든 거를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요걸 공유를 눌러서 콘텐츠를 복사하든지 공유를 누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링크가 생성이 되고, 요거를 복사해서 어떻게 한다? 톡방에 보내면, 자, 톡방에 보내면 요게 가능하겠죠? 자, 요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요걸 실행하게 되면 바로 지금 만들어진 이 청소년 관리 앱, 요 시설 이용 현황 앱, 요게 톡방에 이제 나와지는 거죠. 자, 요렇게 여기 HTML 파일로 보내게 되면 요런 다운을 받아야 돼요. 요걸 다운을 받아서 제가 다운로드 받고 요걸 가지고 실행을 하면 되겠죠. 열기.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실내 데이터 AI 프롬프트 생성기. 예. 예. 그래서 5종의 AI 프롬프트 여기 지역하시면 여의도, 그다음 잠실 여기 직접 입력, 그다음에 잠실 롯데월드, 그다음 2세 힐링 스파, 그다음에 연결, 그다음에 이렇게 눌러보면 생성은 안 되네요. 누른과 동시에 바로 끝난 건가요? 아, 이렇게 뜨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AI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센서, 요게 있고요. 자, 다른 분도 한번 볼까요? 예, 지금 공유하셨는데 청소년 이용 현황, 이거 똑같은 거죠, 이거는 저랑 같이 했던 거. 네, 요렇게 지금 근데 좀 느낌이 다르네요. 제가 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나왔네요. 예, 같은 거지만 지금 다르게 나온 이런 것들. 화성시 여성가족 청소년 재단 웹앱. 예. 설문조사. 예, 설문조사 시작하는. 와, 예. 설문조사 앱이네요. 설문조사 앱. 네. 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냥 선생님들 생각이 그냥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게 이제 그 말대로 그냥 바이브 코딩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뭐 초급으로 해서 제가 이제 캔버스를 만들 수 있는 초급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사진작가 골든아워 계산기, 스마트 체크리스트, 감성시 한 줄 메모장, 그다음 자소서랑 홍보 문구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캔버스를 가지고 이 내용을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그래서 편하게 만들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이 내용들을 쓸 수 있다. 자, 그럼 평상시 이 바이브 코딩으로 진짜 만들고 싶은 것들이 꼭 있나요? 어떤 것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제미나이에다 질문을 던져서 선생님들이 이 앱을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것처럼 선생님들이 훨씬 더 지금 아이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앱 만드는 거에 대한 필요로 한 것들 지금 아이디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보면 청소년 시설, 그 다음에 건축 입문자, 예, 건축 입문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요건 볼까요? 예, 투자 목표 달성 시뮬레이터. 예. 주식인가요? 예,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으셨고.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예. 기본 온도. 예. 네.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노래를 추천해 주는 거네요. 노래를. 네. 그래서 이렇게 앱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캔버스를 통해서 이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가시게 되면 잠깐요. 어디 갔어? 목통이 됐네요. 잠깐만요. 네.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앱을 만들으셨고, 그리고 나선 이 캔버스 가이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코딩을 몰라도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어로 바이브 코딩의 세계가 열렸다. 예, 자연으로 대화하면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디서 한다? 최고의 놀이터는 바로 제미나이 캔버스에서 할 수 있다. 캔버스에서. 그래서 캔버스에서 만든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초안을 요청을 하고 선택과 수정도 가능하고 실시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AI에게 전체적인 앱의 목적과 필수 기능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어질 프로젝트의 추천 프로필 복사해서 한번 열어보는 거 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전체 코드를 짜면 로직이 꼬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추천 하나씩 추가해서 만들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 한 번에 다 이 앱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고 나서 어디를 또 수정해서 또 하나 추가하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이 집중 타이머를 25분 카운트 타이머로 만들어줘 시작 정지 버튼이 있어야 하고 타이머가 끝나면 알림이 울리거나 화면 색상 변경을 해줘 모드나 다크 모드로 바꿔줘. 아예 이제 이렇게 제미나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받은 겁니다. 이 내용을.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만들고 체크리스트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몰일출 골든아워 계산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성 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한 줄 메모장, 그 다음에 AI 맞춤형 문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개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시간 제어, 데이터 관리, 수칙 연산, 그 다음에 데이터 보존, AI 연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지금 이제 이 제미나이에서 선생님들이 만든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직접 만들어 보시니까 어때요? 예? 자, 또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건 뭔가요? 클래식 기타, 기타 코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알게 되면, 자, 이렇게 현을 만지는 이렇게, 네, 좋을 꿀팁.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추천하는 대답을 만들어주는 거래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클래식 조율, 기타 조율하는 것도 만들어 보셨고, 기타 조율하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셨죠? 시설, 건축 입문자. 네.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을 때 관련된 내용들 쫙쫙 나오는, 네,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그 다음에 캔버스 웹앱 5가지, 투자 목표. 예. 자, 이제는 업무적인 걸 해보셨는데, 한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일찍 끝나는 걸 해서 쉬면 갖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 캔버스에서 이제 앱을 만들어 봤잖아요. 이제 앱 만드는 거 말고, 그 외에 다른 것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 앱을 어떻게 했어요? 아까 여기서 추천을 받았잖아요. 이게 추천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제가 지금 만든 것처럼 여기 지금 했던 게 지금 슬라이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포로모드 이렇게 5가지가 슬라이드로 만들어진 건데, 요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요런 것들을 한번 알려주는 시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 코딩, 아까 했던 코딩을 여기서 미리 보기 하긴 했지만 이 코드 HTML 파일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러면 요 HTML 파일을 어디로 가져간다? 복사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이 이제 프롬프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하면서 프롬프트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캔버스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것들 그렇게 해보고요.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이제 노트북 LM도 한번 알려드리면서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진행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들이 만든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좋고 멋지게 지금 프로그램들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게임도 지금 만들어 보셨는데 이 게임도 실행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게임 키보드로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 예. 속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만약에 속도 조절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넣어달라고 할 수도 되고,
그래서 이제 게임에 이제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스테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로 요청사항을 더 만들어 보셔도 되겠죠. 추가 요청사항들을.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기능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이돌 댄스 아까 이제 만든 건데, 아이돌 댄스 추천해주는 이런 식으로 영상 넣어주고 뭔가 보여주면 여기 내용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댄스, 아이돌 댄스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캔버스 테트리스 웹앱, 테트리스 만드는 거, 테트리스도 만들어 봤고요. 게임, 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캔버스가 이제 시작하기 전엔 저 캔버스가 어떤 건지 잘 모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캔버스 안에서 선생님들이 생각,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원하는 이런 앱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브 코딩이 실질적으로 그냥 제미나이 안에서, 물론 클로우드나 챗GPT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툴을 쓰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결과는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제미나이에서는 캔버스에서 만들 수 있으니 캔버스에서 만들 수 있는 게임 앱들을 추천해서 이런 뭐 옛날 클래식 게임 같은 거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뭐 테트리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보시면 하나둘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화면에서 선생님들이 만들어진 화면에서 여기 아니고 만들어진 화면에서 여기 아니고 잠깐만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오른쪽에 이제 기능을 이제 추가하는데 물어본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해서 앱을 생성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에서 선생님들이 추가 질문을 해서 다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올려준 코드를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화면을 캡처를 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작을 만들어 달라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하셔도 어느 정도 이제 디테일하게 좀 나오게 되면 그거를 이제 동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캔버스에서 내가 질문을 던져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방법,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캔버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지금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제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이 아닌 이제 코드로만 나오는 경우 종종 있어요. 코드로만 나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코드를 누르게 되면 이 코드들이 발행을 하는데, 이 코드들만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하는 화면이 있고 미리 보기 화면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복사해서 이 전체를 복사를 해서 이걸 복사해서 어디로 가져간다, 다른 사이트로 가져가게 되면 이 HTML 파일만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 화면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가 이름이 뭐냐면 코드펜이라는 사이트예요. 코드펜.io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드펜으로 가서 여기 왼쪽에 뭐 HTML 파일, CSS 파일, JSON 파일, 이렇게 세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 들어가. 잠깐만요. 다시 이거를 컨트롤 A, 컨트롤 C, 코드펜에 가서 HTML 파일에다가 컨트롤 V 누르게 되면 이게 실행이 되면 이 밑에 하단에 요게 실행된 게 보입니다. 이렇게 실행된 게 보여서 미리 보기 화면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코드펜이라는 사이트에서
미리 보기 화면으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든 코드들을 이렇게 해서 HTML 파일로 가끔 가다가 미리 보기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캔버스에서 HTML 파일로 만들어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코드를. 그러면 HTML 파일을 미리 보기 화면이 없는 그런 곳에 있을 때는 이 코드펜이라는 사이트에 와서 HTML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 내용들을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사용한 것 중에서 코드펜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 코드펜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 제미나이에서 뭘 했어요? 우리가 잼스를 가지고 맞춤형 비서를 만들어 봤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업무에 활용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갔다? 제미나이 채팅창에서 잼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페르소나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잼 지침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잼에 가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플러스 버튼 눌러서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어디에 있다? 바로 캔버스에 있었다. 예, 캔버스로 오셔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페르소나를 지정을 해서 만들게 되면 게임 앱이든 아니면 어떤 문서 앱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바로 캔버스에 들어있다. 근데 캔버스는 그런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코딩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든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이 내용을 갖다가 이걸 복사해서 이 코드에다 갖다 넣어놓고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 위 내용을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지금 이제 위에 이제 코딩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제출 버튼 누르면 마찬가지로 코딩 하듯이 얘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이 어떤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임 앱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 게임 앱을 만드는 그런 단계 과정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슬라이드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어디로 간다? 바로 여기 이 캔버스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탄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오른쪽에 이제 슬라이드를 내가 이제 만들어 줍니다. 슬라이드를.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도 아까 게임 앱이나 그 앱 만드신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왔던 자료들이 쭉 있죠. 그 자료들을 캔버스에 가져와서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슬라이드로 아니면 보고용 슬라이드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로.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선생님들이 지금 했던 그 만드셨던 앱의 내용을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 내용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하는 방법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슬라이드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면 선생님들이 그 일일이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 가서 일일이 요소 찾아다가 만들지 않아도 그 내용을 그대로 자료용 아니면 어떤 그 교육용 자료로도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각화 자료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는 방법 지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익스포트 투 슬라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다운로드가 있고요. 공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공유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운로드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우리 톡방에 공유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 자, 이렇게. 자,
지금 다운로드 하게 되면 얘가 뭐로 하냐면 왼쪽 하단에 PDF 파일로 다운이 됩니다. PDF 파일로. 자, PDF 파일로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링크가 생기죠. 링크. 이렇게 링크가 생기고요. 이렇게 생기고, 이제,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거를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공유를 해보셔야 되니까,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어디로 간다? 제미나이로 가서, 지금 만들었던 게 이제 여기 나오죠. 자, 여기 업그레이드 발표. 그러면 여기 화면이 뜹니다. 그죠? 여기 화면이 떠서 요거를 열기 하시게 되면 요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공유하시면 돼요. 공유 눌러서 요거를 그러면 하단에 공유 버튼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공유 링크가 만들어지면 여기 복사 눌러서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우리 카톡방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지금 만든 슬라이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하게 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게 되면, 자, 다운로드 파일이 여기 PDF 파일로 지금 들어왔고요. 아직 다운이 덜 됐나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요. 자. 제가 이걸 열어볼게요. 지금 연결된 게 지금 다 사라졌네. 자, PDF 파일로 지금 연결이 되는데 얘가 지금 오늘 PDF 파일이 연결이 안 됐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 다운이 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자, 이게 이제 다운이 끝났고요. 이제 파일이 다운이 됐고, 이걸 열어보면 지금 체크리스트 여기 됐는데 지금 얘가 이제 파일이 깨졌어요. 저한테 지금 PC는 깨졌고, 그 다음에는 자, 이제 공유됐고, 그 다음에 엑스포트 슬라이드라고 있었잖아요. 이걸 지금 뭐라 하냐면 우리 구글에 가보시면 구글 활용 도구 있잖아요. 구글 활용 도구에 보시면 여기 이제 시트,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엑셀과 같은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워드와 같은 도크가 있고요, 독스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와 같은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럼 이 슬라이드로 이제 얘가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슬라이드를 넣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그 구글 슬라이드 화면을 열어줍니다. 구글 슬라이드 화면. 물론 여기서 채팅창에다가 선생님들이 페이지마다 가서 만약에 첫 번째 페이지를 영문이 아닌 한글로 바꿔줘 라고 여기 슬라이드 1에다가 슬라이드 1의 영문을 한글로 바꿔줘 라고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슬라이드를 선생님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다시 이 슬라이드를 얘가 수정을 하죠. 그럼 슬라이드 첫 번째 페이지의 영문을 한글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영문을. 그러면 얘가 이제 영문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다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동안에 선생님들이 이제 했던 톡방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만드신 것들을 슬라이드로 지금 보내주셨어요. 자, 볼게요. 요거. 그러면 네, 한국형 감정 노동 자가 진단 요렇게 슬라이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 있죠. 너무 편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링크 이제 경주에 나왔던 그 지침들을 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든 거잖아요. 총 9장짜리가 만들어졌고 클러스 플랫폼, 다이나믹 난이도, 커스텀 그래픽 이런 식으로 지금 얘를 이제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의 게임 코치. 요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볼게요. 독스로 보내셨네요. 권한이 지금 필요하세요? 네, 여행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우선 이렇게 예.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한글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수정이 됐죠. 영문을 지금 한글로 바꿔달라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경했다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뀐 내용의 슬라이드고요. 기존 거는 다시 위로 올라가면 여기 있어요. 예, 슬라이드가 이전 버전도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전 버전 클릭을 하게 되면 나가서 이제 이전 버전을 체크리스트에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전 버전이 열리게 되는 거고, 바뀐 게 그대로 나오는구나. 여기 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픈 슬라이드 만들어졌죠. 지금 슬라이드 요 클릭을 하게 되면 안 열어주네요. 얘가 또 안 도와주네요. 슬라이드 만들었는데 지금 열어주질 않아요. 자, 여기 엑스포트 투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열어주고, 이제 이 데이터를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이 화면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깨졌나봐요. 네, 여기 오픈 슬라이드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슬라이드 열리네요. 자,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글 슬라이드에서 페이지별로 가서 내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각각의 이제 이 라인별로 들어가서 글씨도 수정할 수 있고 폰트도 바꿀 수 있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미지 안 따라오는 경우도 가능이고요. 따라올 수도 있는데 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안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만들어지질 않아서 지금 없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가져왔지만 간혹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겹쳐서 이게 에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해서 늘려서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제미나이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번 업그레이드 된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미나이 버튼이 생성이 돼서 여기에 제미나이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이미지를 내가 추가 생성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제미나이 창이 열리는 거예요. 제미나이 창이 열려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페이지별로 갖다 놓고 여기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바꿔줘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추가해서 슬라이드를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슬라이드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노 바나나를 통해서 이미지 변경도 가능하고 추가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의 수정 작업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제미나이의 환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글 크롬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언젠가부터는 상단에 요게 보이시는 거 보셨죠?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 요게 보이신 거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 없어요? 요게 지금 아마 지금 여기 컴퓨터 버전에 아마 없어서 그런가 본데, 일반적인 버전에서 크롬이 업데이트가 됐으면,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
여기 상단에 여기 상단에 주소창 있잖아요. 여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 창이 생겨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제미나이 창이 열려요. 이렇게. 제미나이 창이 열려서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여기 왼쪽 화면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내가 질문이 가능합니다. 예, 질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로도 대화가 가능하고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버전도 바꿀 수가 있고요. 엔진 버전도 이런 식으로 확장 가능하게끔 제미나이가 바로 열려서 쓸 수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캔버스를 쓰시면서 슬라이드로 바꿔서 뭔가를 바꿔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캔버스 안에서 코딩뿐만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드까지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슬라이드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지금 해보시니까 중요했던 게 뭐예요?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이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의 질문에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프롬프트였었잖아요. 우리 지금 선생님들 프롬프트 상당히 잘 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나온 거 보면 상당히 잘 쓰시는데 이 프롬프트를 쓰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선생님들이 이제 프롬프트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식을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프롬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공식이 있는데 이 프롬프트 공식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 질문력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질문이 제대로 되면 좀 여러 가지 중요하게 결과물이 달라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AI 잠재력을 100% 끌어내는 이 프롬프트 공식이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공식은 이 로고타루톤이라는 공식이에요. 로고타루톤. 이 공식은 저희 이제 디지털 콘텐츠 그룹의 대표님이 이제 만드신 그 공식인데 이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일반적인 아까도 하셨지만 일반적인 질문보다는 그냥 추론돼서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만 로고타루톤 문제가 AI 질문에 대한 막연한 질문은 막연한 답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질문을 좀 더 수준 높게 올라가려면 로고타루톤의 이 공식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I와 소통을 위한 단 하나의 열쇠인 로고타루톤 공식을 쓴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디지털 콘텐츠 그룹의 이종구 대표가 고안한 체계적 프롬프트 공식입니다. 그래서 AI로부터 정교하고 맥락에 맞는 최적의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로고타루톤의 5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역할을 아까 우리 페르소나 역할을 준다고 했잖아요. 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골, 과업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타겟, 대상이죠. 대상. 그 다음에 룰이 있어야 돼요. 규칙도 있고 제한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규칙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제한을 넣어서 필요 없는 거는 쓰지 않게끔. 그 다음에 톤, 중요하죠. 어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로고타루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로는 AI에게 구체적인 전문가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해서 그 페르소나를 규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AI가 어떤 전문가의 입장에서 답변해야 하는지 명확한 역할을 지정을 해주고 이를 통해 답변의 깊이와 관점이 달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시는 당신은 16년차 경력의 전문 마케팅 컨설턴팅입니다. 아니면 청소년 심리 상담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해주는 거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어떤 전문가, 게임 전문가 아니면 SNS 마케팅 전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행해야 할 목표와 명확한 과업을 제시해 주는 거. AI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과물의 핵심이 되는 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3개월짜리 콘텐츠 마케팅 전략 초안을 작성해 줘. 3개월짜리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운영하는 전략 초안을 작성해 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타겟. 이 결과물을 받아볼 대상. 뭐 청소년이면 청소년, 시니어면 시니어, 부모님, 학부모면 학부모.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결과물을 읽거나 사용할 독자층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에 따라 용어 선택이나 난이도, 설명 방식을 결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을 지정해 준다. 다음에 룰, 그 다음에 지켜야 할 규칙과 제한사항을 포함을 하는 거죠. 답변의 길이라든지 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아니면 제외할 키워드 그런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결과물의 형태를 제어하는 것. 뭐 결과는 A4 한 장 분량 요약해주고 고객 유지율과 LTV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하는 뭐 이런 지나친 기술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포함하거나 아니면 제외할 키워드를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의 형태를 제어해주게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톤이에요. 어조. 결과물이 전달해야 할 어조와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죠. 뭐 초등학생용이냐, 시니어용이냐, 학부모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적이냐, 친근하냐, 유머러스하냐 이런 원하는 스타일을 맞춰서 결과물의 인상을 결정을 해주는 거죠. 어조는 자신감 있고 전문적이지만 독려하는 듯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해 주세요. 그래서 톤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는 그냥 마케팅 전략 좀 짜줘 라고 하는 것보다는 로고 타로톤 질문에 의해서 당신은 16년차 경력의 마케팅 컨설턴트입니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콘텐츠 마케팅 전략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대상은 5년 미만의 스타트업 대표들입니다. 결과는 A4 한 장 분량을 요약하고 뭐 키워드를 포함해주고 기술적인 용어 사용하지 말고 어조는 자신감 있고 전문적이고 독려하는 듯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하고 나서 여기에 관련된 잼 지침을 만들어줘 라고 하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롬프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써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 타루토는 단순한 프롬프트 기술이 아니고 질문이 곧 실력인 핵심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고 타루톤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 타루톤, 전문가, 이제 페르소나, 과업 부역, 독자 설정, 가이드라인, 어조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제대로 된 AI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제 실습을 보게 되면 너는 지금 여행 가이드야, 20년 경력의 디지털 강사야, 뭐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준다라는 거고 명확하게 목적을 준다라는 거, 친구들과 떠나는 환갑 여행 계획을 짜줘, 아니면 기억에 남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걸 해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표 뭐 이렇게 나눠달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규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톤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선생님 프롬프트를 쓰셨을 때 만들어낼 때 질문하실 때 이건 내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 다음에 AI에게 감정을 담아 호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결과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건 내게 매우 중요한 일이야. 심호흡하고 차분하게 단계별로 전문가스럽게 작성해줘 라고 얘기하는 이 문장은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 그 논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질문을 마지막에 문장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AI의 성능을 높이는 그런 기능으로 나왔다는 거죠. 훨씬 더 높은 답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20년 경력 공무원이야. 재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수초안을 작성해줘. 나의 성실함과 꼼꼼함을 강조해줘. 자신감 있고 정정한 어조로 작성해줘 라고 하는 거죠. 20년 경력 공무원 아니면 선생님들이 10년 경력의 청소년 지도사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고 타루톤 공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약간의 지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자기소개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훌륭한 질문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이제 이메일 보고서 초안 작성 프롬프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수많은 이메일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장인이 이보다 더 꿀같은 프롬프트는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이메일 프롬프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하는 거죠. 수신인,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목표, 이메일 작성해줘. 핵심 내용은 1, 2, 요청사항을 정확히 해주고, 어조는 전문적이고 친근함으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메일 쓰는 거나 보고서 쓰는 걸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수신인 쓰고, 주제, 목표, 이메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은 1, 2, 그 다음에 요청사항, 그 다음에 어조, 이런 식으로 작성해달라. 이런 식의 어떤 프롬프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전에는 답장 이메일 쓸 때 뭐 쓸 말이 없어서 작성하기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상대방한테 좀 더 전문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메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아예 그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복잡한 문서 요약이나 핵심 추출 프롬프트 같은 거, 회의록이나 어떤 프로젝트 문서, 해외 시장 동향 리포트 이런 것들을 문서 요약을 쉽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자, 다음 텍스트를 5문장으로 요약하고 핵심 키워드 3개를 추출해줘.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내용을 쓰시는 거죠. 텍스트를 넣어주면 이 텍스트의 내용을 5문장으로 요약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3개 추출해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확장 프롬프트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AI를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 브레인스토밍 대화를 많이 하신대요. 이게 같은 팀원들이 얘기를 해도 같은 질문을 던져도 나오는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브레인스토밍 대화를 한다라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신선한 내용들이 이제 얻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하는데 어떤 주제에 대한 10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줘. 그 아이디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잠재적 효과를 추가해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내용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정리를 한번 더 해보면 지금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 바이브 코딩이 이제 직감, 느낌, 아이디어를 말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는 거였었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HTML 코드로 이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드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정확하게 보면 이 구글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구글 잼스라는 걸 가지고 잼 지침을 가지고 나만의 맞춤형 비서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구글 캔버스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는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록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이런 실전 웹앱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제미나이를 통해서 질문과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었잖아요. 내 아이디어를 이 제미나이에다가 던져서 이 제미나이 안에서 이 웹앱을 추천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최근에는 이제 AI 뉴스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만들었던 게 하나가 오기 전에 만들었던 건 이거예요. AI 뉴스 브리핑을 이제 해달라고 잼 지칭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쏟아지는 AI 뉴스 중에 핵심 내용만 정리해주는 AI 비서가 필요해. 그래서 사용자가 오늘의 AI 뉴스 정리해줘 라고 입력하면 아래 내용처럼 정리해주는 이런 내용처럼 정리해주는 잼 지침을 만들어줘 라고 했던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제 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이 구글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좀 더 알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건지 이제 구글 캔버스나 잼이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지금 이제 수업을 들으셨으면서 뭔가 좀 생각을 하셨고 좀 느낀 점 같은 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이 바이브 코딩 수업이 이제 4시간을 준비를 했지만 시간 조금 일찍 끝나긴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시면서 지금 앞으로 업무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신가요? 지금 처음에 잼에 대해서 잘 모르셨잖아요. 근데 잼을 어떻게 만들어 쓸 수 있고 그러면 나만의 어떤 맞춤 비서를 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됐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업무에 따라서 그다음에 내 개인 성향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웹앱을 만들어서 캔버스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 캔버스라는 거를 이렇게 코딩을 하면서 슬라이드 만들 수 있다라는 건 그거는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처음 아신 건가요? 그 전에 모르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바이브 코딩 수업이라 여기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된대요. 만족도 조사 요거를 좀 돌려서 작성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작성하시면서 우리 이제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이 오늘 수업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소감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 바이브 코딩 오늘 수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셨는지. 제가 이제 질문해서 답을 해주신 리액션 말고 선생님들이 느끼셨던 어떤 내용들을 한번 우리 제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선생님 한번 어떠셨는지. 예. 재밌었습니다. 업무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예. 바이브 코딩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데 업무에도 활용하고 일상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령어를 생각하고 있는 거에는 명령.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 브레인스토밍 할 때 AI랑 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밀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네. 예. 부족해요? 있는 것만큼만 쓰셔도 돼요. 예, 지금 준비한 것만큼만 쓰셔도 됩니다. 만족도 조사는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제 바이브 코딩 수업을 제가 이제 오늘 처음 해드린 거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준비를 어디까지 더 해드려야 될지도 조금 앞으로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해하기가? 그 어려웠던 부분이 어디인가요? 뭔가 사전에 그 기기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카톡이 깔려 있다던가 아니면 핸드폰이랑 이제 그런 사전 그런 연동되는 것들. 빨리 캐치했을 텐데 기본 전달 상황이 안 된 상황에서 저도 계속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아.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그 상황이 되니까 네네네. 저는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예, 뭐 컴퓨터 화면 구성이라든지 스마트폰 화면 정도는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전제하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걸 제가 이제 놓친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제미나이 스마트폰 화면의 제면 구성이라든지 PC에서 어떤 그런 구성을 좀 더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론적인 설명을 들어갔었으면 더 좋았다. 예,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거 어떤 뭐 혹시 이 제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또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 게 있나요?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우리 선생님 어떠셨나요? 그냥 재밌었어요? 자, 고생하셨고요. 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